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현대차가 CES에서 슈퍼너를 드디어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UAM 관련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잠시 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그냥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긴 추세 한번 타면은 꾸준히 가는 이런 증시다 보니까 멋지게 올라왔는데 사상 최고치 돌파 후에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5,000포인트까지도 단숨에 달려가는 모습, 멋진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2600포인트 뭐 한두 번 이제 건드리다가 넘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돌파 시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600 위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간 다음에 이렇게 쉰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고, 우리도 뭐 미국처럼 그냥 날아가면 가장 나이스하고요. 그런데 추세는 확정되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500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휴식 취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맞는데, 이제 콜옵션 매도가 많아서 이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만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넘어가는 모습,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보셔야 되는 게 수급 동향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 주식 계속 사고 있죠. 이제 16조 원 넘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최근 11조 원까지 이 구간에서 줄었다가 이제 다시 한 5조 원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싸다라고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주식만 매수하냐? 아니죠. 선물 오늘 거의 2만 계약 가까이 매수했죠. 18,000계약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딱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난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 FOMC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3만 계약 정도의 선물 매수가 일어났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바로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840 돌파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뭐 빠르면 1분기인데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기서 뭐 진통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까지 생각하면은 뭐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1000포인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1000포인트 지나가는 자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출발한 거 확인되었죠.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과 함께 뭐 동급으로 치면은 이 정도 900포인트 이상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결국 상승률은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코스닥 레버리지 사실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800포인트 전후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 반도체는 그냥 계속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가 이제 뭐 내년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죠. 반도체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뭐 AI 반도체 이쪽은 기본이다 보시면 되고, 내년 1분기에 모바일 디램 낸드 가격 급등할 거다라는 예상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디램은 먼저 이미 올라오고 있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턴되기 시작했죠. 근데 1분기 되면은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지금 14만 원 구간에서 잠깐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14만 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뭐 최근에 목표치를 뭐 17만 원까지 올리는 증권사 나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목표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HBM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CXL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AI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하이닉스가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선점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내년에 뭐 2분기냐 3분기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1분기부터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지금 생각보다 더욱더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구나. HBM이 생각보다 수요가 더 크구나, 많이 모자라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뭐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72,500원 넘어간 다음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유리합니다 말씀드렸는데 72,5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뭘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삼성전자 뭐 9층이고 8층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시기예요. 지금까지 들고 갔는데 굳이 요만큼 올라왔다고 팔 필요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업이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중에서 본업이 디램하고 낸드인데 본업이 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큰 돈 버는 쪽이 바닥 찍고 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HBM은 뭐냐? 신사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간단하죠. HBM 당연히 미래 산업이고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딱 찍히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둘 다 나오지만 메모리 쪽이 훨씬 더 파이가 비교가 안 돼요. 아직까지는. 예. 공장 증설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HBM은. 그래서 미래에는 뭐 HBM이 어마어마해지는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물론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구축해 놓은 시장을 아예 선점해서 치킨 게임을 이겼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턴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HPSP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제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여기서 한 템포 좀 이제 윗꼬리 달았으니까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크게 쉬는 게 아니라 숨고르기 하고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여전히 뭐 잘 움직이고 있고 27,500원 돌파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윗꼬리 살짝 달았는데 양봉 하나 세우는 날이 그날이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날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SNS 때 이제 조금 쉴 만큼 쉬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올 때 됐죠. 지금 다시 한번 또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잘 쉬고 있는데 24,000원 오늘도 돌파 시도하다가 살짝 밀렸죠. 괜찮습니다. 요 종목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24,000 아래를 주면서 밀려 내려온다. 음봉마다 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계속 보시면 되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AI 관련주들 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지금은 시장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슈가 좀 많아요.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 뭐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단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19만 원 아래 이거 너무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찍힌 가장 높은 숫자가 찍힌 게 현대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올해는 현대차 1위, 2위는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해내고 있는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과거에는 그냥 가성비 정도였다면 지금 현대차가 주류를 이룰 정도로 글로벌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가를 눌러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장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정도고 만약에 2년 이내에 이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바이백 조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가 이거 10만원 이상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15만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현대차도 30만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여전히 똑같은 의견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기아가 15만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현대차도 30만원 넘어도 이상할 게 없고 현대모비스 계속 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이 정도 올라왔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죠. 일단 보시면 되고 만도가 바닥에서 턴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종목 잘 보시고요. 만도가 턴되면은 보통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뒤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 거래량 실리면은 잘 보시면 됩니다. 한온 시스템 보시면서 이제 뭐 우리산업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C 시터 같은 경우를 전기차에 공급할 때 우리산업에서 한온 시스템에서 완성차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화신이나 이런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뭐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바닥권에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모아가신 분들 꽤나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저평가 말씀드렸고 수익률 추구할 거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 보시면 됩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반도체주가 좀 빠르지만 이게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2배 이상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그 이상 뭐 3배를 가든 어떻게 되든 그 이상을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화신 바닥에서 돌파해서 추세 만들기 시작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슬슬 10,000원 탈환하려고 하고 있죠. 10,000원 돌파하면은 이제 제 궤도에 다시 한번 추세 만드는 겁니다.
아진산업은 뭐 이미 뭐 시작됐다 보시면 되고 4,500원 가시권인데 4,500원 넘어가면은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뭐 SL이랑 뭐 제가 뭐 전통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 좋아요, 자동차 부품주는. 자, 우리 현대차그룹에서 CES 2024에 슈퍼널 공개한다라고 하죠. 슈퍼널은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이제 독립법인으로 만든 이 UAM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AM 쪽으로 해서 이제 매년 CS에서 나오는 게 모빌리티 분야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플라잉카 계열 쪽으로 해서 UAM 쪽으로 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스마트 플러스 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했죠. 그래서 2035년까지 우리나라 도심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UAM 친화형 건물도 필요하겠죠. 건물 1만 동 건설 계획 해서 이 건물들을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발전시킬 생각이 있다라는 거. 뭐 규제나 이런 부분 좀 풀어주긴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현대차 컨소시엄 쪽 보셔야 되고 이제 SKT 이 하나그룹 쪽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쪽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급락 급등 반복하고 있는데 뭐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보시고 자신 있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 좀 달았으니까 만약에 눌려주면 이렇게 한 이제 한 700원에 1,600원 이런 정도 눌려주면은 보지 뭐 그렇지 않다면 베셀보다는 다른 종목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쪽 최근에 좀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 이제 다시 한번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뭐 칩셋 미디어나 이런 쪽 당연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잘 쉬고 있죠. 올라온 다음에 수렴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는데 수렴 과정 끝나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고 또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쪽이 UAM 쪽에 다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트레가 있는 뭐 하나그룹이니까 당연히 하나그룹의 피인수가 되었죠. 당연히 볼 수 있는데 28,000원 구간이면 너무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금리나 기대감 얘기 나오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 관련주들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아직까지 40만 원대인데 이 50만 원 아래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해 초 같은 경우만 해도 50만 원 아래는 다시 오기 사실 쉽지 않다. 이게 특별한 이제 뭐 돌바락제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5% 넘는 거 한 대 때려 맞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쟁 한번 때려 맞고 해서 2번 내려왔는데 최근에 뭐 실적 자체도 아직 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뭐 괜찮습니다. 과도하게 내려왔다. 돌바락제도 있기도 했지만 과도하게 내려왔다. 그리고 어차피 50만 원이면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테네시의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착공한다라고 하니까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 화학하고 이 둘 중에서는 사실 LG 화학이 조금 더 낫죠. 제가 포스코 그룹 얘기할 때 포스코 퓨처엠이 더 낫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LG 화학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뭐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애경 케미칼이 최근에 좀 좋죠. 그래서 애경 케미칼이 좀 멋지게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대금 실으면서 불기둥 한번 뿜어내는 모습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지난번에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3만 원 도전하고 있으면서 거래대금 싣고 있어요. 올해 굉장히 못난이 종목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회복 기대감이 있고 3만 원 회복하는 거 중요하니까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3만 원 회복할 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솔루션 당연한 거죠. 하나솔루션도 이제 워낙 뭐 좋은 기업인데 미국에서 활동도 좋고 미국의 뭐 태양광 쪽도 좋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못 올라간 좀 억울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또한 뭐 못난이었는데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제 뭐 태양광 키우겠다라고 했다가 입찰제로 해가지고 중국 업체에다 다 내주고 우리나라 중소업체들 많이 망해 나갔죠. 이게 뭐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에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SDN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요건 뭐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죠. SDN, S에너지 뭐 이런 종목이 있고, 그리고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이 풍력주들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가장 뭐 대표적이죠. 바닥에서 돌려 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OCI는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뭐 미국에 있는 큐빅에 1조 3천억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네요. 언젠가 이제 거래대금 터지는 날 있으면 그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스가 상장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다울투자증권이니 하나투자증권이니 뭐 이런 종목들 살살살살 움직이고 있고, 이월드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이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가 뭐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요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서 그냥 뭐 단기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뭐 전자금융 쪽에서는 꽤나 큰 기업이기 때문에 토스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어플이다 보니까 이쪽 기대감이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림그룹이 H&M 인수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예멘 반군 쪽 후티가 홍해 쪽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제 글로벌 물류대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10대 해운사 중에 9개 해운사가 중단을 했어요, 운행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이 영향까지 함께 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는 사실 M&A 이슈 때문에 어제 오늘 이제 급등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이나 뭐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죠. 대한해운이나 이런 쪽이 살살살살 움직이다가 이제 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슬슬 매수할 만한 구간이고, 흥하해운이나 KSS해운 이런 쪽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오면은 해운 쪽에 이슈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S해운 같은 경우도 살짝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6, 7%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 쪽이 좀 이제 어렵다 보면은 뭐 CJ 대한통운이라던가 이런 물류 쪽이 지상물류 쪽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 이후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다시 한번 좋은 모습. 그리고 한익스프레스가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까지도 급등하면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태용로직스나 이런 쪽 잘 보시면은 이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동방이나 뭐 이런 쪽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KCTC 같은 경우가 안 움직였는데 조금 올라왔는데 미비하네요. 아직까지는 이쪽 뭐 쿠팡 관련주 쪽은 움직임이 아직 없다라는 거.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더라도 거래대금 안 터지면은 거래 안 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온 종목,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제 똘똘한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해도 좀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다시 한번 시장이 변화할 때 뒤처지는 종목이다 싶으면은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손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